네, 더위를 잊기 위해서 가볼 만한 곳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좋은 이 박물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가기 좋은 해양 박물관들입니다. 오늘은 노시훈 여행 작가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시작부터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네. 사실 박물관은 조금 딱딱해요. 그러니까 예, 어디 예. 가면 뭐 아이들 보여주려고 좀 형식적으로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예. 여름에 특히 이 예. 박물관에 가면 뭐가 좋습니까? 박물관의 여름 휴가지로서 박물관의 미덕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미덕. 네. 예. 첫 번째가 대단히 쾌적합니다. 이거는 뭐 냉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박물관을 유심히 보시면은 일반 건물보다 훨씬 천장고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그러네요. 곳은 한 7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온습도가 그냥 항상 항온항습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 환경이면 쾌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내가 쾌적하다는 것하고 네. 그리고 그 박물관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그 박물관이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팜플렛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그런 여행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입장료가. 우리나라 박물관의 입장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예, 그런 편인데 네. 더군다나 국립박물관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상의 것들을 보자면은 네. 휴가지로서 박물관만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제일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해양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바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라 그러네요. 예, 이게 부산 해양박물관의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의 소개글입니다. 네. 뭐 실제로 그 지향하는 바가 저 모습이네요. 네.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부산 말씀하세요. 영도에 있는데요. 저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상단이 넓고 하단이 하단이 좀 좁은 네. 이런 좀 화분 받침 같이 생겨 있는 그런 건물인데 뭐 그러네요. 바다의 비정형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너울을 순간 포착했다고도 얘기하고요. 거기에 있는 다른 건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대단히 특이한 건물로 눈에 띕니다. 왜 세상의 모든 바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뭐 어떤 바다의 민속만을 전시한다든가 네. 어떤 뭐 물고기만을 전시한다든가 뭐 바다와 관련된 해양 영토, 해양 과학만을 전시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모든 것들을 세계층에 걸쳐서 모두 전시해 놨기 때문에 어. 바다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니까 이제 바다를 이 박물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근처에 태종대가 있는 거죠? 여기 박물관 근처에. 예, 맞습니다. 네. 태종대가 부산 영도의 네. 맨 남단이 태종대이고요. 이 박물관을 나서서 여기까지가 차로 한 10분 정도 10분이면 거리. 가는 예, 예. 가는. 제가 네. 걸어봤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할 수 예, 있고요. 예. 그 태종대가 좋은 점은 대단히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에 많은 관람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곳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태종대만큼 또 전망이 좋은 곳들도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태종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태종대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산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도심 근린공원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뭐 북한산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동네 뒷산처럼 안 가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태종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보면은 전망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만한 곳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박물관을 봤고 이번에는 목포입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인데 예. 저희가 이거는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14세기에 배가 이제 침몰을 해가지고 예. 그 안에 도자기 같은 거를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잡히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소식이었는데 예. 그때 그 보물선에 있는 유물들이 여기 전시가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보물선이 발견된 것이 1975년 어부가 발견을 했고 76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약 네, 10년 네. 정도 발굴을 해서 그 부재라든가 나온 문화재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이 바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그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 볼 수 있나요? 거기에 가면은 뭐 일단 다양한 도자기라든가 금속 화폐, 청동 숟가락, 뭐 거울, 비단, 향신료, 한약재, 박물관 측에서 밝힌
그 유물의 개수가 약 800만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도 중요하지만은 선박 본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박 본체가 바다에 빠진 약 길이 34m 정도로 추정하는 본체가 바닷가에서 653년 동안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가 부재가 다 살아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목재를 보관했던 갯벌의 힘인데요. 그 40%를 엮고 나머지 부분은 철제로 이어서 추정한 크기의 그 배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두 개 층에 걸쳐서. 두 개 층에 걸쳐서. 그거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이 박물관을 어허. 찾아가는 가치가 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처에는 갑바위가 있어요. 근데 예. 보면은 낮에 봐도 멋있는 곳이 있지만 좀 밤에 보면 더 멋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예. 그렇다고요? 예, 예. 뭐 갑바위에 대해서는 뭐 천연기념물 500호로서 그러니까 뭐 그 파도가 깎고 바람이 날려서 만든 뭐 풍화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상보행교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갑바위가 만약에 중앙 그 무대라면은 그 관람객처럼 이렇게 갑바위를 둘러싸고 바다 네. 쪽에 해상보행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하. 그 다리가 그 밀물 때는 떠오르고 썰물 때는 빠지는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야경 모습이 예, 예. 멋있네요. 거기에 야경을 그러니까 네. 갑바위를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목포, 부산에 이어서 충남 서천에도 또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 생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해양 생물들이 전시가 돼 있다고요? 예, 예. 해양생물자원관이기 때문에 네. 앞서 소개한 다른 곳들은 분명히 박물관 용도의 건물인데 아. 이곳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바다 주변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을 연구해서 어떤 아. 주권적인 권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곳이고 그중에 한 개의 동이 전시관입니다. 네. 시큐리움이라고 하는. 아. 그래서 하나 특이하자면은 다른 네. 국립박물관은 정책에 따라 무료인데 네. 이곳은 국립시설이지만은 그 박물관이 아니라 전체 연구동의 한 전시관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요. 네. 국립시설이지만. 네, 아이들이 뭐 직접 저렇게 해양 생물 볼 수 있다면 돈 내고 들어가야죠, 뭐. 예.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는 중앙에 들어가면은 마치 바벨탑처럼 4개 층을 관통하는 커다란 그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름도 시드뱅크인데요. 그러니까 뭐 종자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내부에 투명한 표본들이 한 5,000개 정도가 내부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1층에 있으나 4층에 있으나 언제나 가운데의 조형물로서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각 4개 층에 걸쳐서 해양생물 표본 그리고 미생물 플랑크톤부터 어류, 고래, 거북이 등등의 표본들을 네. 원 없이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원 없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변으로 가볼 만한 곳은 바다와 또 소나무 숲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예, 예. 네. 바로 나가서 조금만 걸으면은 장항솔숲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항솔숲이 있고 뭐 솔숲이 어떤 게 좋으냐, 뭐 피톤치드가 어떻다 하는 얘기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아실 테니까. 네, 근데 네. 장항솔숲의 끝자락에 바로 스카이워크가 있는데요. 통상의 스카이워크가 계곡에 설치되어서 산자락 밑으로 보는 아찔한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장항솔숲의 스카이워크는 그 바다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밀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이 보이고 빠질 적에는 그 모래사장 해안이 보이는 그런 네. 스카이워크인데 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네. 못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은 저렇게 스카이워크로 꾸며놓은 데가 많아서 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물관 여행 잘했습니다. 노시훈 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